들어보신다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대구에 대구 한솔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유병욱이라고 반갑습니다.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스카이프로 그래도 수업을 제일 많이 해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고 선생님들이 사실 저는 연대 철학과 졸업했어요. 그리고 교대 여기 편입해서 3학년, 4학년 윤리과에 다녔죠. 그래서 어디 정보에도 뭐 가고 여러 군데 이제 가고 뭐 정보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그래서 윤리과 나왔다면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과 나온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는 뭐 다른 선생님들 누구나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정보 연수를 많이 들었는데 왜 많이 들었냐면 딴 연수는 뭐 자료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연수는 뭐 컴퓨터 이렇게 만지고 뭔가 해보고 이러니까 시간도 잘 갔고 그 다음 배운 내용들은 애들한테 적용도 시켜보면서 다 제게 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데도 별로 그런 것도 없고 하여튼 그런 거 되게 어렵고 그런 게 아니니까 선생님들도 한번 보시고 해보시면 학생들한테도 좋고 학생들한테도 좋지만 선생님들한테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스카이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결 고리만 만들어주시면 선생님이 지도하는 게 아니고 학생은 그 접속하는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상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선생님은 연결을 해주시거나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뭐 조언을 하고 관리만 좀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되게 쉽다고 보시면 제가 스카이프를 제일 처음 사용한 거는 2012년도인데 어떻게 사용했냐면 2012년도 지금은 이제 MS에서도 뭐 우리나라 자체에서 어떤 포럼들이 작년부터 좀 하지 않는데 그 이전에는 선생님들 뭐 서울에 이렇게 뭐 1박 2일이라든지 당일로 원하는 선생님들 지금처럼 연수를 개설하면서 가면은 뭐 상품을 이렇게 그냥 기념품을 주고 했었는데 그 해 기념품은 어떤 걸 줬냐면 이 화상캠을 하나씩 줬어요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화상캠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냥 교실에 썼는데 처음에는 아이들 PC하고 연결해서 이제 뭐 사진 작품 같은 거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또 동영상을 아이들 뭐 역할극이나 이런 거 찍어서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스카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죠. 예전에는 이 스카이프가 뭐 우리 접속하면 대성 스카이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고 외국에 자료 보내면은 그게 뭐 무료로 통화하는 걸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4년 전인가 MS에서 이제 스카이프를 인수하면서 뭐 스카이프 내에 MS 프로그램으로 이제 스카이프가 사용을 되고요. 그 전에는 링크라는 뭐 파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 대신 이제 지금 거의 스카이프로 이용해가지고 하신다고 보면 되고 이것도 비즈니스 버전은 1000명까지 뭐 동시에 시청까지도 된다고 하던데 비즈니스는 제가 아직 사용을 해보지는 못했고 무료 버전은 선생님들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 카메라 2, 3만원짜리 이런 거 하나만 데스크탑에 연결하시거나 또는 노트북은 좀 아이들 비추는 게 제한이 있으니까 2, 3만원짜리 이거 하나 사시면 교실이 진짜 뭐 3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2년도에 제가 오람초등학교에서 대구에 체육교과를 했었는데 출장을 많이 나가고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배려해 주신다고 체육교과 하면서 출장 마음대로 나가라고 해서 체육교과라고 했는데 6학년 가르치는데 애들이 얼굴을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뭔가 좀 재밌는 거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그때 교육 담당 부장님이신데 이 부장님하고 화상으로 그냥 진로나 직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벤트식으로 한번 하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설문을 이제 애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되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고 뭐 계속 하고 싶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은 좀 시간 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이벤트를 계속 했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이 이사님하고 만나게 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뭐 회사를 옮기셨는데 그 다음에 제가 연결한 곳이 네이버예요. 아까 뭐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인이 있으면 제일 쉬워요. 아는 분한테 그냥 전화해서 이거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흔쾌히 도와주신다고 금방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네이버 사이트에 고객 게시판인가 뭐 질문 게시판인가가 있길래 거기에 이제 이런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고 하니까 답이 온 게 사회공헌팀이라는 게 있는데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선생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올리시면은 누가 도와주셨더라고. 사회공헌팀에서 도와줄 거라고 해서 사회공헌팀에서 이제 연락이 왔고 네이버 캘린더 만든 대리님하고 아이들이 5학년, 6학년이 이제 하루씩 시청각실에 이제 다 못 들어가니까 5학년 하루, 6학년 하루 1시간씩 이렇게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수업을 듣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진로 관련은 그 사람이 하는 일 어릴 때뿐 그 다음에 아이들의 질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0분이 흘러가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초등학교 같으면 만나는 기회를 주면 아이들이 직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었고요. 네이버 다음에는 제가 이제 다음을 해보고 싶어요. 다음. 한 메일 있죠. 근데 다음에 연락을 했더니 다음은 뭐 저런 걸 해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다음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IT 쪽으로만 하다가 나중에는 기상 아나운서하고도 했었는데 네이버 다음에는 제가 인텔에 또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인텔에 연락해서 이분은 제가 아는 분 아니고 그냥 연결을 소개받은 부장님인데 이때는 스카이프가 아니고 MSN인가 대만 인텔 같은 경우는 자기들 회사 규정상 그 시기에는 뭐 보안 때문에 스카이프를 사용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MSN 프로그램 연결해서 했었는데 대만에 근무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대만에서 이제 대만 인텔 부장님으로 일하면서 자기가 뭐 겪은 에피소드라든지 해외 취업에 대한 것들, 대만 문화 이런 걸 이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6학년 애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근무하시는 전무님 하고 이제 1시간 수업을 했었는데 전무님하고 수업했을 때는 이 부장님하고 할 때보다는 좀 재미는 없었어요. 연세도 많고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니까 재미는 없었는데 애들이 좋았던 게 딱 하나 있는 게 이제 하기 전에 등기로 문화상품권 7만 원인가 5만 원 보내줬어요. 예, 수업할 때 주라고 이제 애들한테. 근데 한 2장 주니까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말만 하면 뭐 손 들고 자기가 발표하려고 하고 이래서 이제 남은 건 애들 피드백 받아가 주고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벤트도 할 수가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네이버 샵에 파는 기념품을 또 한 박스 보내줘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주고 그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맹소영 아나운서는 지금 한 4년 전부터 벌써 뭐 이제 기상 아나운서를 양성하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뭐 합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이 당시는 이분이 월요일날 SBS에 날씨와 생활인가 그걸 또 진행하고 할 때 그래서 뭐 아나운서가 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지구온난화라는 환경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들어보고 뭐 아나운서의 직업에 대해서 기상 캐스트 이런 건 좀 자주 보지만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했었고 이건 유네스코 방콕에서 6개 나라 아이들이 날씨를 주제로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자기들이 한 걸 이제 발표하는 건데 제가 뭐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5학년 영어를 잘하시는 선생님이 그 반 애들을 연결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제 그냥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이때는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시차도 다르고 접속을 또 회의를 해도 막 끊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서 원활하게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아이들이 한번 저런 것들을 같이 다른 나라하고 할 수 있는 건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그 다음 이건 교육정보원에 2012년도에 스마트실이 이제 개관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돈을 지원을 해가지고 장비라든지 이런 거 해서 이제 개관했어요. 이때도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체육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공간에서 제가 체육으로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이제 진로 관련해서 아이들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도 이제 직업과 행복에 대해서 주제를 잡아가지고 했었는데 여기 뒤에 앞에는 교사용 빔 이제 비추는 화면이 있고요. 여기 뒤쪽
얘도 이렇게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턴테이블이라는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는 이 당시에는 8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사람 소리를 인식을 해서 말하는 쪽으로 이제 비춰주는 그런 카메라인데 이분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계신데 제가 진로에 대해서 하니까 직업능력개발원에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는 분이 얘기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한 3분 정도 했는데도 컴퓨터를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출장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 게시판에 이제 글을 썼더니 10분 만에 이분을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3번 전화한 것보다 그냥 고객 게시판이 아주 편하게 연결해가지고 낭낭한 서울 말투로 3분 정도 이제 직업과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여기 지금 나가셨는데 이전 우동비교육과를 보고 뭐 되게 행복 학교 그때 행복 되게 강조하고 있더라서 뭐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수업 같은 경우도 일주일 준비했어요. 일주일. 원래는 중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기 위한 도구를 뭘로 잡으셨냐면 아이패드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MS에서는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돈을 사무인가 넣어가지고 시설하고 디자인을 다 넣었는데 선생님은 아이패드로 수업을 하면 뭔가 이게 자기들 그가 만만해서 일주일 전에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수업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직업 관련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방글라데시 선생님들이 대구에 한 13년째 정도 오시는데 올해도 이제 왔다 가셨거든요. 다른 시도 김창현 이인현 선생님 경북은 누구 오죠? 경북은 캄보디아가 부산인가 하여튼 시도별로 ODA 사업이라고 해서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뭐 필리핀, 뭐 동남아의 이제 나라들 선생님을 초청해서 ICT에 이제 연수를 해주고 울산 같은 경우는 네팔에서 오시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 시도에서도 한 번씩 이제 추수 지도를 가고 이러는데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제가 2013년에 한번 갔었는데 진짜 볼 게 없어요. 여행을 이렇게 해도 방글라데시 오지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지행. 그래서 거기서 어디 다른 데 가려고 해도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버스도 데모를 워낙 많이 해서 스카이 테이프로 다 유리로 깨진 걸 붙이고 막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2012년도인데 오람초등학교에 왔을 때 도입 부분에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제 수업 참관하는 모습이다. 그다음 2013년은 제가 이제 파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방글라데시를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갔다 왔고 2014년도에 4학년 담임했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4학년 교과서에 1단원은 촌락에 대한 내용, 2단원은 도시에 대한 내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촌락과 도시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아이들하고 해본다고 공주의 아는 선생님 의담초에 연결해서 공주 의담초 애들은 농촌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고 해서 발표하고 우리 애들은 도시에 대한 문제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뭐 인터넷에 도시 촌락 문제의 사진이나 이런 건 되게 많은데 이건 이제 그런 인터넷 사진이 아니고 자기 집의 논밭, 자기 집의 장작, 자기 집의 교문기를 타고 애들이 막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농촌의 어떤 문제들을 찍어서 역할극을 해서 발표하고 우리 애들은 지하철역이라든지 마트 그 다음에 분리수거가 안 된 아파트의 모습 뭐 이중주차 이런 것들을 이제 찍어서 서로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3년 연속으로 계속 했었는데 이런 활동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물론 뭐 사회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기들이 준비를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오프라인으로 어떤 그런 이게 지금 토마토가 와있죠. 그래서 의담초 애들이 처음 발표했을 때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해서 제가 홈플러스에 이제 회장 부회장 데려가서 5만 원 정도 과자를 사서 보내줬어요. 보내고 나서 이 토마토를 이제 거기 의담초 선생님이 우리 반으로 보내줘서 애들이 나눠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스카이프 이용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발표할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 이런 같은 경우는 화면을 공유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슬라이드 넘기면서 이제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2014년도에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여기 강한별 선생님인데 의담초에
대구에 왔어요. 애들을 데리고. 그래서 도시체험이라는 체험학습을 만들어 뒀는데 공주에서 가까운 대전에 간 게 아니고 우리 학교하고 지금 이제 화상으로 교류학습을 했다고 대구를 이제 목적지 도시로 잡아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교통 체험하고 그 다음에 뭐 도시 체험 이걸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하는 바람에 쟤들이 교통 체험을 진짜 알차게 하고 왔어요. 의당초에서 KTX 타기 위해서 버스 타고 대전역 가서 KTX 타고 동대구에 내려가지고 여기 뭐 다 대구 생긴데 뭐 이해하실까요? 동대구에서 상인역에 지하철 타고 와서 상인역에서 오랑초등학교까지 버스 타고 와서 한 또 도보로 7분 걸어서 우리 학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점 그게 뭐야 목화시 가져오는 것보다 더 여전히 길었던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사진 찍고 뭐 피구 한 게임 하고 우리 학교 다음에 어디 갔냐면 83타워 이제 이월드 거기 가서 애들 놀이공 뭐 공원 체험하고 이제 9시인가 공주로 이제 돌아가서 도착을 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었는데 이 뒤에 사진은 더 웃겨요. 현수막 저기 이제 교장선생님이 보도자료 해야 된다고 오기 이틀 전인데 현수막 했냐고 물어보시면 안 했다고 하니까 현수막을 빨리 하라고 해서 보도자료용으로 현수막 만들어서 대구신문인가 저기 애들 사진이 신청을 했는데 저 선생님이 이제 동생하고 교감선생님하고 답사까지 사전에 와가지고 이제 루트 보시고 그리고 이제 애들 데리고 왔다가 가셨어요. 되게 좀 기억에도 남고 재밌었고요. 그다음 이건 2015년도에 한솔초로 옮겨서 4학년 맡아서 왔는데 미스테리 스카이프라고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하고 어떤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을 뭐 맞추기 위한 이런 이벤트 시리거리 수업을 할 때 어느 지역인지 맞추기 위해서 20곡이 비슷하게 애들이 이제 퀴즈를 해서 예 아니오라든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그게 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이트 가면은 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얼마 걸리냐, 뭐 광역시냐, 도시냐,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물어보고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맞추는 그런 활동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어차피 공주에 의장초하고 선생님은 이제 애 낳아가지고 휴지 가지고 다른 분을 소개시켜줘가지고 학교는 어차피 같은 이때는 의당초 아이들하고 4학년하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인지 물어보는 퀴즈를 하는 모습이고 이제 자기들이 맞췄다고 손 들고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애들은 의당초 운동장만 보여줘도 막 부러워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엄청 넓고 논밭이 뭐 보이고 있는데 의당초 애들은 제가 교실에서 화상캠을 바꾸라면 아이파크 아파트 아시죠? 우리 바로 학교 옆에 1, 2차가 다 있는데 색깔이 요란하잖아요. 달라하게 아파트가 이렇게 이제 바로 보이니까 애들은 또 거기에 놀라고 막 그런데 서로 뭐 가지지 않은 곳이니까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집 앞에 있는 논밭에서 뭐 이렇게 역할극식으로 아이들이 파워포인트에 넣어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래서 염소를 뭐 100마리 키우는 애들이 있었는데 걔는 나오면 애들이 이름은 몰라도 염소라고 별명 붙여가지고 염소 하면서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자기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걸 소개시켜주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좀 현실감이 있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부끄럽지 않으려면 좀 애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동기도 유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산지촌 화순 지역의 애들인데 여기에 선생님이 화상으로 연결해서 하는 수업 모습을 좀 보여주시고 있다 해서 저하고 이제 연결해가지고 한 10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 4학년 애들은 이게 다예요. 4명. 그래서 볼 때마다 제가 진짜 부러운 사진인 거예요. 4명 가르치고 쟤들 학교폭력 이런 거 뭐 이야기할 필요 있겠어요? 여자애 4명 저렇게 앉아있는데 월급은 똑같이 받고 성적 내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4명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산지촌 아이들하고 접속해서 뭐 양봉하는 아빠도 있고 뭐 도시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얼굴도 진짜 천사같이 생겼고 그 다음 이건 이제 마찬가지로 학교에 개교를 했는데 뭐 학교종이 땡땡땡인가 팁으로도해서 이제 학교 소개 찍어 온다고 교장 선생님이
요구장은 네가 여기 화상으로 하는 수업하라고 해서 지금은 페이스북 이사로 가 계시는데 이전까지 이 교육 담당 부장님이 서은아 부장님이라고 이분하고 연결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 교장선생님 교장실에 화상캠 연결해서 교장선생님이 뭘 하시는지 여쭤보고 꿈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아이들이 질문다고 해서 뭐 하시는지를 왜 물어보는 시간을 했냐면 과학 시간 우리 초등학교는 앞단에 전부 관찰, 예상, 뭐 측정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2주 동안 교장 선생님 뭐 하시는지 복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날 잡아서 연결하자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이제 이야기 듣고 이런 시간 재밌었어요 되게.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또 제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아이들하고 재밌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생님들은 아마 클래스 1, 2, 3 하시는 분도 좀 있으실 텐데 칭찬 툴인데 이충희 대표 이분이 네이버에 있다가 이제 퇴사하시면서 친구들하고 네이버 값으로는 회사를 이제 만들고 벤처기업을 만들고 클래스 1, 2, 3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이거는 멀티로 5학년 애들하고 연결해서 네 반이 같이 이제 수업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벤처 기업이고 이러니까 아이들한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 지나고 학교도 직접 오셔가지고도 1시간 애들하고 수업도 하고 했었어요. 그다음 오늘 안 보셨어요 혹시? 보신 선생님도 계실 텐데 구병국 선생님 오늘 팀즈 아마 팀즈 하시는 선생님인데 구병국 선생님은 원래 뭐 5365도 예전에 많이 하시고 뭐 책도 쓰시고 하셨는데 제가 재판과의 선생님이 괜찮아요. 애들이 뭐 하위 90%가 온다고 뭔가 할 수가 없다고 항상 이렇게 이제 한탄하시고 그런데 대구에는 도시락 베이라고 있어요. 최근에 좀 조용하긴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도시락 싸우면 엄마들 싫어하잖아요. 아이러니하게 애들은 좋아하고. 네. 근데 도시락도 다른 것도 좀 그렇고 막 엄마들이 또 귀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해서 도시락 빼인 날 우리 반 애들은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이왕이면 좀 의미도 있고 맛있게 먹자 싶어서 구병국 선생님하고 연결해서 샌드위치에 대한 유래도 듣고 만드는 방법도 배워가지고 이제 애들이 되게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수업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2014년에 굿네이버스에서 리포터를 돕는 게 있었는데 이때 그냥 이 뭐 동영상을 보면서 아 이건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국어, 뭐 미술 이런 수업을 엮어서 또 애들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하니까 뭐 바리스타가 꾸민 애도 있고 뭐 화가가 꾸민 애도 있고 그런 거야. 그래서 애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뭔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체험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루프타를 제가 이제 수업에 이용을 했죠. 그래서 학급비 중에서 5만 원은 액자를 1,000원짜리 다이소에서 50개 사서 그림을 그려서 이제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어떤 분한테 이제 뭐 조언을 제가 듣다가 팅가팅가라는 아프리카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그림은 되게 동물이나 이런 걸 단순하게 그려가지고 애들이 모사하기가 쉽다고 이야기를 해서 뭐 그 그림을 그려서 팔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시간마다 무슨 공장에 그림 그리듯이 그림 그리고 집에서도 그림 그려가지고 액자를 만들어서 팔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1,000원 주고 산 액자를 팔 때는 3,000원 주고 파니까 이제 2,000원씩 팔 때마다 이제 남았죠. 미술 시간에 루프타 돕는 간판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이 그림이 이제 팅가팅가 그림 모사한 건데 동물을 이상하게 이렇게 이제 좀 귀엽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누구하고 하냐면 누구를 만나고 있을까요? 굿네이버스의 희망편지 담당자. 네. 이건 제가 원래 수업을 준비할 때는 머릿속에 전혀 없었던 건데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굿네이버스에서 어떻게 하는지 희망편지를 썼을 때 어떻게 보내지는지 번역은 뭐 누가 뭐 좀 궁금한 것도 있을 것 같아서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이 담당자 연락처가 이제 거기 나와서 전화하니까 자기들이 흔쾌히 뭐 스카이프 연결해가지고 바로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번 정도 만났어요. 3번. 첫 번째 뭐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애들이 하는 과정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마지막에는 돈 모은 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원래 루프타를 돕기 위해서 이제 돈을 모으기로 했는데 결국은 루프타 돕는 게 아니고 그냥 아프리카 애들을 돕는 걸로 호언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담당자분이 하시는 말이 희망 팬티 때문에 루프타 돕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야. 우리가 돈 안 보내줘도 걔는 뭐 충분히 지금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애들한테 그냥 뭐 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냥 보내하던데 이게 이제 사전에 온라인으로도 팔고 뭐 오프라인으로도 팔고 이게 남은 건 운동회 끝나고 바자회 할 때 이제 애들이 판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가지고 있는 2개 말고는 다 팔았는데 옆에서는 여자애들이 아이스티하고 뭐 이런 음료수를 또 제조해가지고 이제 팔았어요. 그래서 이걸 다 팔고 나서 뭐 그때 교장선생님도 이날 사시고 위원장도 뭐 이날 사고 이랬었는데 26만 원이 이제 수익금이 나왔죠. 그래서 이 돈도 우리 반 회장한테 좀 보내라고 지가 보내보는 것도 공부 같아서 보내라고 했는데 애가 일주일 지나도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 계좌에서 보내고 이 돈은 제가 이제 뭐 1,000원짜리하고 아름아름 다 사용을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지 이거 다 팔고 그때 피자를 애들 시켜가지고 이제 먹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이 돈은 제가 이제 보내니까 어떻게 되냐면 소득 공제할 때 제 26만 원이 소득 공제액이 기부금으로 잡혀가지고 얼마 정도 제가 이거 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도 하고 되게 재미있고 의미도 있었어요.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왔는데 이 그림이거든요. 클래스팅이라고 뭐 우리 많이 사용하는 게 있는데 대구 교대는 졸업했는데 이건 이제 택배로 조영구 대표한테 한 그림이고요. 택배로 팔 때 6,000원에 팔았어요. 그냥 택배비 3,000원이 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팔고 제가 하는 떡집에도 팔고 뭐 우리 반 애들 뭐 자기 또 아는 아줌마한테도 팔고 막 이런 거 팔았어요. 그림은 다 이런 스타일 그림이라 애들이 되게 그리기가 쉬웠거든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교육부사장인데 안토니 사시더라고. 지금 이분이 올해 4년째인데 4년 전부터 뭘 하고 있냐면 스카이프이라고 마라톤을 해요. 48시간 동안 잠 안 자고 전 세계 애들을 이렇게 스카이프로 만나는 행사를 하거든요. 올해는 다음 달 말인가? 요즘은 11월에 많이 하는데 우리 학교가 이제 3년 연속 만났고 올해는 세종에 있는 초등학교 하나고 어디 고등학교 선생님이 선정됐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 학교에 영어 잘하는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수업합니다. 이때도 아이들이 뭐 진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거든요. 주제를 자기 꿈, 그 다음에 이 뭐 부사장님의 꿈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뭐 예전에 빌 게이츠 인턴도 자기가 했다면서 그때 에피소드도 들려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MS에서 애들 만든 기념품으로 준 옷을 다 입고 있는데 이 다음에 할 때는 이 부사장이 이 옷을 입고 이제 출연을 우리 학교에서 만날 때 이따가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하고 단체 사진을 이렇게 찍고 시애틀이 본사인데 대구하고 시애틀하고의 거리를 아이들이 이제 숫자판으로 들고 왜냐하면 스카이프 할 때 이게 마라톤 형태라서 거리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는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뭐 이때 애들이 뭐 너무 표정이 좋고 이랬는지 한 달 정도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교육 사이트에 우리 반 애들이 이렇게 메인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기적 같은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해필 또 오늘 또 수업을 교대에서 하네요. 교대 앞마당에서 만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교대에서 MS하고 창조혁신센터하고 되게 많은 이제 그 코딩 뭐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속대 교육 많이 이야기가 되고 할 때 교대에 빌려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서울에 출장 왔는데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보겠다고 해서 와가지고 애들한테 선물 주고 뭐 사인도 하고 게임도 배틀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이 교대에서. 그래서
저는 뭐 한 번씩 키다리 아저씨 비유를 하는데 진짜 뭐 시애틀에 있던 사람이 그 다음에 대구에 와가지고 애들을 직접 이렇게 만난 거죠. 저도 2011년도에 이제 MS 행사로 푸켓 가서 이 사람한테 이제 부사장님한테 뭐 상장을 하나 받았는데 그때는 뭐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평생 죽기 전에 저 사람은 내가 또 만나게 됐는데 희한하게 한 7번 그 뒤로도 또 만났었어요. 올해 초에도 서울에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뭐 시간 내서 한번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사진도 뭐 찍고 막 그랬었어요. 예전보다는 저도 뭐 그렇겠지만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때는 더 잘생겼었는데 막 키도 크고 이러니까 교대에 와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다음 2016년에는 공주의 부산초, 의당초가 아니고 부산초에 이제 신규 선생님하고 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 레파토리 비슷하죠. 어차피 같은 4학년이고 사회 과목을 했으니까. 근데 같은 주제를 하더라도 애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오프라인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우리 반 애들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제 찍은 모습이고, 이건 부산초 뒤틀이라고 하기로 뒷산이 뒷산 바로 학교 뒤에. 이거는 우리 대구에서는 이런데 보기는 803 저쪽에 몰라 한두 학교 있을까 없거든요. 그래서 닭도 키우고 뭐 아이들 산책로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보면 이제 우리 애들은 되게 부러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로 먹을거리를 보내줬더니 선생님이 보내줬어요. 방울토마토는 딱 보이니까 알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열어보고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수박을 선생님이 저렇게 안 터지게 스티로폼에 택배로 보내줬는데 일반적으로 저렇게 수박이 왔으면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생님 드시겠어요? 애들 주겠어요? 교무실에 보내겠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이걸 자르는 게 너무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 방울토마토만 그냥 나눠 먹고 수박은 교무실을 보내자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반 잘라서 칼집을 제가 진짜 삼각형으로 내서 숟가락 하나씩 쥐주고 퍼먹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이제 물까지 마시는 거. 애들 아이파크 사고 이런데 좀 먹는 거는 이렇더라고요. 먹는 거는 뭐 에피소드가 많은데 저는 애들한테 뭐 많이 사주거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전에 오람초 6학년한테는 금빵 1kg인가? 되게 큰 거 있잖아요. 한 10,000원 정도 하는 거. 왜 금빵을 이마트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저보고 뭐 나온다는 거야. 그 아파트 사는 애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데 금빵을 먹겠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루 만에 다 먹더라고요. 네. 그처럼 애들은 뭐 집에 뭐 그것보다는 그냥 학교 와서 저는 게 재밌는 모양이라서. 이건 제가 왜 여기 해놨냐면 촌랑 문제가 교과서에 나오면 노인 문제라든지 뭐 병원이나 문화시설이 없다든지 마트가 없고 이런 것들만 나와요. 근데 이 아이의 촌락의 가정 문제는 자전거 전혀 도로가 없는 거예요. 지 입장에서 왜냐하면 집이 학교하고 거리가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도로가 없으니까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하고는 다르게 진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게 오히려 애들 입장에서는 촌락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애들이 나뭇잎 주워가지고 코팅해서 이름까지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고 편지까지 써서 보내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면 뭐 대부분 호주에 뭐 보내주고 뭐 받고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 수업 그런 내용도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 애들이 서로 저렇게 오프라인으로 뭔가를 교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 거는 이제 뭐 코팅해가지고 아직도 제 책상 모니터 밑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애들 보내주고 지난주가 뭐 독도의 날이 10월이고 뭐 독도 주간이 또 4월인가 뭐 이래요. 그래서 독도 주간에 제가 아는 여기 010이라고 자기는 뭐 영일 그 SK라고 SK통신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에 있는데 이제 복귀하는 모양이더라고요. 3년이가 있었는데 저보다는 뭐 역사 선생님이 하니까 고등학교 독도에 대해서 저대할 것 같아서 베트남 연결해서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설명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오주하고 뭐 관련되는 직업이 책에 나와요. 그래서
아는 분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항공우주 항공원에 근무하는 분한테 우주에 대한 것들,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스카이프는 진짜 그렇거든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용법은 진짜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필요성에 의한 사람이라든지 뭐 다른 학급, 해외 누구를 컨택만 잘하셔도 충분히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나 이런 걸 주실 수가 있고 되게 편해요. 예를 들어서 뭐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에버랜드에 기린이라든지 동물을 조련하는 사람이 코끼리 옆에서 또는 기린 옆에서 스카이프 폰 앱이 있거든요. 연결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직접 옆에서 막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가지 않고 그런 것들도 충분히 쉽게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호주, 우리 학교하고 호주하고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문화교류 보통 하면 애들이 뭐 원어민처럼 이렇게 얘기가 안 되니까 서로 문화교류 하는 쪽으로 많이 이제 잡아가요. 호주 애들 같으면 뭐 K-팝 이런 거 막 춤도 따라 추고 태권도 할 때 태권도 자세 같이 해보고 뭐 이런 장면인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대만. 제가 뭐 우연하게 알게 된 선생님이 자기 그러니까 수업 사례를 이렇게 이제 발표하시는데 스카이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하고 뭐 해볼 생각이 있냐고 하니까 흔쾌히 하겠다 해서 그 학교하고 한 3번 정도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거거든요. 대만 애들은 북글씨도 엄청 잘 쓰고 그다음에 뭐지 중국팽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보여주고 이러니까 애들 되게 신기하고. 그다음 이건 북극이에요. 북극. 이 사람이 이제 극지 탐험가인데 이름이 마크라는 사람인데 이건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전 세계 10개 학교를 교실을 연결해서 이 사람하고 이제 수업하는 이벤트를 MS에서 했었거든요. 스카이프에서. 그래서 신청했더니 이제 우리 학교가 됐다고 해서 북극은 그때 6시인가 그렇고 우리는 오후 2시인가 그랬어요. 근데 북극이라서 좀 끊기고 이런 것들은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신기하잖아요. 교실에서 북극에서 자다가 일어난 사람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이 선물 줬다고 하는 바다사의 이빨을 자기가 들고 나와서 입에서 이렇게 대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연구 끝나고 나서 에베레스트에 또 가가지고 뭐 탐험하고 사진 보내주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업할 때도 자기가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3개월인가 2개월 뒤에 이 사진이 학교로 이제 국제 우편으로 왔어요. 택배로 한 장. 밑에 이건 이 탐험대 3명의 사인이고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애들한테 줄 수가 없어서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스캔해가지고 코팅해서 아이들한테 컬러로 복사해가지고 다 한 장씩 줬습니다. 사진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지금 빔이라서 좀 덜한데 실제로 사진을 보면 되게 진짜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옷을 지금 입고 나왔죠. 첫 번째는 진로, 행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주제로 했고 이때는 이제 문화, 우리 문화 소개 이런 걸 주제로 해봐서 애들 장구 치고 아리랑 부르고 여기 부사장님한테 탈춤 가르쳐주는 시간 잠깐 했었는데 탈춤을 추면은 옆에 이렇게 이제 이름이 어떻게 생각나요? 뭐가 꼭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스텝이 두루마리 휴지를 던져줬어요. 그래서 두루마리 휴지 뜯어가지고 자기가 손에 잡고 이렇게 막 탈춤을 추고 이래서 애들도 되게 웃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도 다음 달에 이렇게 있을 예정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단체로 이게 앞에 이 숫자가 이제 탈춤 추고 점수 매긴다고 이제 애들한테 제가 준 점수판입니다. 다 10점을 들었죠. 10점 들으려고 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 이건 이제 클래스팅 여기 대구외대 졸업한 조영구 대표인데 연결해서 클래스팅에 대한 이야기 듣고 자기가 이제 휴대폰으로 스카이프를 연결하니까 사무실에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냥 올해 이제 지금 6학년 하고 있는데 계명대학교 대학원에 진로교육적으로 하시는 교수님 김지현 교수님이라고 교수님 연결해서 아이들한테 뭐 직업이라든지 진로에 대한 것도 듣고 6학년은 보통 학교에 뭐 예산 투자해서 밖에서 외부 강사 와서 진로 프로젝트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중간에 이걸 넣어가지고 아이들하고 해보고 있습니다. 속대외 교육도 요즘 많이 하는데 뭐 오조봇이라고 작은 로봇이 있어요. 그거 이용해서 뭐 꿈길 찾기 이런 것도 이제 애들하고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생겨나서 안 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전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받아서 뭐 수업에 활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계시다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사로 이제 가셨는데 이 영상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이제 소개해주면서 뭔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공개라든지 좀 중요한 어떤 뭐 수업 같으면 스카이프를 사용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이런 좀 다른 대비책을 좀 세워두시면 좋아요. 안 그러면 연결했는데 연결이 안 돼버리면 되게 이렇게 수업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전에 이렇게 받아놓은 영상을 이용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뭐 이야기를 다시 전달하는 그런 쪽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자재를 제가 이렇게 넣었는데 이 사진은 스카이프 이런 식으로 뭐 이벤트를 하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제 티셔츠 줘요. 그래서 우리 애들 것도 보내줘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집에 4개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여행 갔을 때 가족 티로 하루 이걸 입었더니 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적혀 있고 뭐 그러니까 직원인 줄 알고 뭐 여자분이 막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딴 건 사실 별로 필요 없어요. 이 화상캠 하나 정도만 있으면 애들이 물론 이게 마이크가 성능이 안 좋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들고 나와서 애들이 나와서 이 화상캠 근처에서 얘기해야지 상대방한테 들리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무슨 핸디 마이크 이런 걸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우리 학교는 뭐 영어실에 앰프가 있어서 앰프 시설 같으면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뭐 별 소리 있는 전달에 무리가 없이 아이들한테 자기 자리에서 이야기하더라도 뭐 소리가 상대방으로 잘 들어가고 화상캠 한 20만 원짜리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마이크가 되게 커요. 그런 같은 경우는 교실 뒤에서 이야기해도 소리가 좀 잘 전달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최소한 하시려고 하면 이 화상캠 하나 정도 이것만 있으면 교실에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윈10 가지고 계신 선생님 계세요? 윈도우 10. 윈10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스카이프 앱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앱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뭐 네이버나 스카이프 다운받으시면 별도로 그냥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윈10은 기본적으로 스카이프 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윈7 같으면 네이버에 지금은 스카이프 검색하면 바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고 사용하시려면 MS 계정이 있으셔야 되니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뭐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거치고 화상캠이 이제 뭐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그 단계 지나면 이런 화면이 나온다. 이건 지금 예전 화면이고 지난 2달 전인가 지난달인가 다시 또 스카이프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접속하시면 이 화면하고 좀 다르게 보이실 거고 전화 연결이 되면 화면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다른 사람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화면 공유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화면에서 프레젠테이션이나 동영상을 돌렸을 때 상대방 PC에 그 화면이 그대로 전달되니까 아이들이 발표를 했을 때 다른 쪽에서 또 전문가든 누구든 전문가가 파워포인트 넘기면 우리 교실에서도 보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은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 있거든요. 아까하고 좀 다르게 보이시죠?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그렇고 앞단에 하신 선생님하고 제가 접속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채팅 확대가 안 먹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채팅도 할 수 있고요. 파일도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 시간에 접속했던 선생님이 채팅을 하신 거고요. 여기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로그인 되어 있다는 표시가 여기에 나오고요. 선택을 하면 여기 캠코더 모양, 전화, 그 다음에 이건 사람을 더 추가해서 여러 명이 통화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 동영상 버튼 눌러서 전화하겠죠. 눌러볼까요? 딴 데서 수업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접속 화면이 나오고 접속되면 여기 이제 받으면은 화면에 상대방이 나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애들이 되게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소리 버튼을 누르면은 접속하셨네. 소리 버튼 누르면 이게 차단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를 이건 상대방의 소리를 끄는 거고요. 마이크를 누르시면 우리 반 애들이 떠들 때 상대방에게 들어가지 않는 소리가 안 들어가게 하는 거고, 또 화면을 또 가려야 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동영상 버튼을 눌러서 차단을 시키면은 지금 안 나오고, 여기 복도에 계신 모양이네요. 채팅을 해볼까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볼륨이 어떻게 들리는가? 소리 들려요? 네, 지금 복도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제 화면이고요. 이걸 끄면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화면을 공유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잘 안 될 때는 이 설정창에서 여기 보시면은 오디오라든지 동영상이 안 보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해당되는 화상캠이라든지 뭐 소리를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상대방하고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초등 같으면 실물 화상기가 기본적으로 달려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꽂고 실물 화상기도 꽂으면 카메라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화상기로도 뭐 사용할 수가 있지만 선생님이 꽂아두신 화상캠으로 해야 되는데 화면이 뭐 까맣게 보이거나 실물 화상기가 보통 덮여 있으면 까맣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화상캠을 선택해 주시면은 원활하게 접속을 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노프로 선생님이 복도에서 이렇게 다니십니다. 이제 끌게요. 끄면 통화 종료 이거 누르시면 통화가 이렇게 꺼집니다. 사진을 찍어서 또 올리신 모양이에요. 이미지도 이렇게 전송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카이프 뭐 앱을 또는 선생님 PC에 데스크탑이나 뭐 설치를 하시고 로그인 회원을 가입을 하시면 이 친구 추가라는 기능을 통해서 아이디를 물어보거나 해서 친구가 추가되면 이쪽 면에 뭐 추가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클릭을 하면 여기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아이콘이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비면서 이게 확대 기능이 안 돼요. 통화 버튼이나 뭐 이걸 통해서 전화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진짜 별로 어려움이 없으세요. 그리고 친구를 추가하면 여기에 지금 알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뭐 친구로 신청을 했습니다. 친구 신청했습니다 하면 수락이라든지 이런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스카이프에서 안내하는 업데이트가 있고요. 채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채팅창이거든요. 여기에 사람을 선택해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보내시거나 파일도 보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신민철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친구 요청을 보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거절 수락
있으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소라 이렇게 하면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온라인 상태에서는 전화를 하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 데스크탑이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에도 스카이프 앱이 있으니까 앱 사용해서도 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스카이프나 이 사용에 대해서? 네. 아이들이 이제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하거나 하는데 한 명이 뭔가 대화를 나누는데 다른 애들이 듣고 있어도 잘 듣고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그 대화의 주제나 질문이나 물어본 게 애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면 집중해서 이렇게 듣는데 만약에 되게 뭐 개인적이라든지 또는 자기 관심 없는 것 같으면 애들이 뭐 안 들을 수 있죠. 그럴 때 뭐 시끄럽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마이크를 끄면 우리 반 목소리는 저게 이제 전달이 안 되니까 시끄러운 소리는 저게 전달 안 되고 걔들 목소리 뭐 이야기해 주는 건 애가 이제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뭐 제가 이렇게 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뭔가 발표할 때 이럴 때 되게 소라 나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비슷한 뭐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자기들이 준비한 걸 듣고 반대되는 입장에서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 학습 같은 경우는 되게 집중도가 항상 높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뭐 매일 보지만 그분들은 진짜 뭐 한 번 처음으로 만나는 데다가 자기하고 완전히 다른 곳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분이고 또 애들 입장에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거 되게 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잘 만나지는 못하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교류학습, 그 다음에 전문가 협력학습, 뭐 좀 더 하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에듀케이션 사이트에 들어가면 스카이프 인더 클래스룸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가 보신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education.microsoft.com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지금 한글로 번역돼가지고 이래 나오는데 스카이프 인더 클래스룸이라는 이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전문가 뭐 연결, 가상계나 필드 트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어 아까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다른 해외에 있는 반을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 뭐 약속을 잡아가지고